세라건축TV 1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잘 팔리는 상가 설계하는 방법이고요. 상가를 그냥 무조건 설계서면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잘 팔리는 상가를 설계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사례를 들어서 수지 분석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 상가를 설계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땅이 일명 얘기하는 황금상권이에요. 일일 유동인구도 약 15,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기존 건물, 3층 건물이었고요. 2019년도까지 2020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신축한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 땅에다가 기존 건물을 유지한다. 아니면 신축을 한다. 어떤 거로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신축한다를 하시겠죠.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일일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신축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자, 거꾸로 여쭤볼게요. 여기 유동인구가 하루에 1000명도 안 돼요. 황금상권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좌측처럼 건물을 옛날 건물 그대로 갖고 있는다. 우측처럼 신축한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신축 안 하신다고 하겠죠. 그게 뭐냐면 상권이라는 겁니다. 시장조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시장조사 관계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여기는 상권이 괜찮다, 임대 수요가 있다라고 결정이 돼서 2020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 사례입니다. 단순하게 수치만 갖고 말씀드리면 여기는 임대 수익이 800% 증가됐고요. 월 임대료 600만 원에서 4,850만 원으로 약 800% 정도 임대 수익이 증가됐습니다. 신축하기 전에 2019년도에는 이 작은 건물에서 지하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600만 원 정도 월 임대 수익이 발생을 했고, 신축하고 나서는 4,850만 원 정도로 수익성이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팔리는 상가, 분양 잘 되거나 임대가 잘 되는 상가를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상권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상권 분석에 따른 수지 분석. 세 번째, 수지 분석과 상권 분석을 가지고 계획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설계 한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들 진행하셨냐면 상권 분석 안 하셨어요. 수지 분석 안 하셨고요. 그나마 계획 설계 정도는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돈 안 주고 검토 좀 해주세요 라는 정도. 그러니 대충 하겠죠. 보통 바로 본설계에 들어가고 시공사 선정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나고 분양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권 분석, 수지 분석, 계획 설계 요 세 번째 단계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권 분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유동인구 많으면 좋은 자리고요. 사람들 안 다니면 나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차량을 갖고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설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내 땅에 대한 장단점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설계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은 어떤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상권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면 그만큼 돈을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상가시설들도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상권 분석하고 업종 분석하고 매출을 분석하고 인구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내 상권이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상권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1등급 상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최대 건폐율과 최대 용적률로 무조건 크게 짓는 거고요. 3등급이나 5등급부터는 필요한 만큼만 져야 됩니다. 크게 져봐야 임대나 분양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석을 통해서 내 땅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분명히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동인구가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연령별 유동인구가 중요합니다. 이 이유는 가장 소비가 좋은 연령층이 30대부터 50대까지가 가장 소비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유동인구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상가 구성이 틀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대별 유동인구도 분석하셔야 되고요. 주중이나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유동인구가 분석이 돼야 됩니다. 유동인구, 시장조사, 요일별 이렇게 각종 기본조사가 됐다고, 상권에 대한 기본조사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조사할 부분은 뭐냐면 주변 임대가와 분양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정하게 임대 수지 분석을 할 수 있고 분양할 경우에는 사업 수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임대 금액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분양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 지금 임대 수지 분석하고 분양가를 샘플링으로 하나 보여드린 건데요. 보증금, 월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분양할 경우에는 분양가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주변 여건을 보고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변 상권, 임대가, 분양가 이렇게 기본 조사가 끝났으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한 MD 구성을 해야 됩니다. MD 구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지을 건축물의 규모, 그 다음에 배치, 업종을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지까지 어떻게 설계들을 했냐면 시장조사 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상가를 쉽게 얘기하면 때려졌어요. 때려지고 나서 오는 손님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물하고 임대를 받을 사람이 목적물하고 상가하고 안 맞아요.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상가를 지어놓고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초부터 설계할 때부터 여기는 이 건물은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채우겠다라고 구성을 하고 그 자료로 가지고 도면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MD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MD 구성을 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없는 아이템이라든가 중복되더라도 규모로 이길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층은 패스트푸드 편의점, 부동산 잡화점 이렇게 계획을 하고요. 2층은 패밀리 레스토랑, 호프집, 3층은 스크린 골프, 4층은 병원시설, 8층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 센터나 요가 등으로 이렇게 MD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MD를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각각의 특성에 맞게 건물을 설계를 할 겁니다. MD 구성이 끝났으면 기본적으로 개략적으로 계획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계획도면을 작성을 하고 조사된 대로 보증금, 월 임대료를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서 총 한 달에 들어오는 임대 수입은 얼마인지, 투자비는 사업 부지, 그러니까 땅값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비, 건축 관련된 투자비 합계는 얼마인지, 금융비용은 얼마인지, 그래서 은행이자 납부하고 경상이익은 몇 프로가 나는지를
기본적인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수익률이 8%가 나올지 몇 프로가 나올지 조사를 해봐서 사업을 진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1번 상권 분석, 2번 수지 분석까지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3번 계획 설계를 진행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설계를 진행하는 이유는 개략적으로 시장 조사하고 임대가 나왔고 분양가 나왔어요. 그리고 건폐율하고 용적률만 가지고 수지 분석을 해봤더니 수지는 8%에서 15%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 설계를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본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계획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계획 설계, 일명 그냥 MD 설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조사를 기초로 해서 각 층별로 어떤 업종이 들어갈지, 최대 용적률과 최대 건폐율로 건물을 지어야 할지를 정한 겁니다. 그 정한 거를 갖고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같은 건물에도 내가 설계하고 내가 시공한 건물에도 상권이 A, B로 나눠집니다. 같은 1층이라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집객이 더 많은지에 따라서 상권이 A급과 B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층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A급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B급이에요. 2층부터 4층까지도 마찬가지로 분석이 됐고요. 자, 1층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층에도 명당 자리가 있고 일명 그냥 허당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A급지고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B급지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A급지를 면적을 최대한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수익이 올라가겠지만 근데 상가는 단순히 A급지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도 봐야 되고 업종도 봐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조사한 MD를 구성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도면이라고 해서 그냥 면적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파란색 부분하고 빨간색 부분하고 임대료가 틀려질 거예요. 당연히 분양가도 틀려질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조화가 되게끔 설계하는 거를 MD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획 설계 그러면 설계사무실에 전화하셔서 계획 좀 잡아주세요. 돈도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사업 수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중요한 겁니다. 계획 설계가.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계획을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획 도면이 완성이 되면 최종적으로 사업수지 분석을 한 번 더 합니다. 지금은 임대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작성됐으니까 면적들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60평. 그럼 금액들이 아마 계속 바뀔 거예요. 60평으로 계속 변경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5,100만 원에서 60평으로 전용 면적이 늘었더니 6,300만 이런 식으로 수입에 합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출, 땅값, 공사비, 설계비, 기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이 임대수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상권, 수지 분석, 계획 설계 3단계까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가 끝났으면 이제 본설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 상권 분석, 수지 분석, 계획 설계를 너무들 대충 하셨어요. 돈 안 주고 했고요. 시장 조사하는데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돈도 많이 소요돼요. 하지만 그게 결국은 여러분의 투자를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지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조사 계획설계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건폐율 용적률만 찾는 게 설계가 아니에요. 유동인구를 어떻게 집객을 할 거고 상가에 온 상가 손님들을 어떻게 안 빠져나가게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나가는 상가가 있고요. 사람이 모이는 상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상가 설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 설계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계획 설계를 반드시 시간을 두고 잘하는 업자한테 맡기셔서 반드시 시장 조사하시고 계획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지 분석에서 임대가 됐든 분양이 됐든 사업성이 있다, 안전하다고 평가될 때 그때 본설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본설계부터 진행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